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제 책에 이번 상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약이 필요 없는가? 그것은 약은 병을 원인 치료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병은 뿌리가 하나고 약물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료되는 것은, 약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것은 원인 치료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만성질환, 사실은 급성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질환의 원인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세포가 병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세포가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한 성인의 인체 세포 숫자는 60조에서 70조 정도 됩니다. 그 세포가 건강하면 당연히 우리 몸이 건강하죠. 세포가 건강해야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해야 장기가 건강하고, 장기가 건강하면 우리 인체가 다 건강하죠. 그리고 우리 인체는 유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갈수록 이렇게 이제 세부화 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전문의들이 존재하죠. 이전에는 내과, 외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요즘은 내과만 해도 10개 이상의 전문 영역으로 세부화 시켜서 봅니다. 근데 간이면 간만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체가 이제 간만 가지고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체가 유기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세포죠. 장기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고, 세포를 더 잘게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분자 단위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까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는 주요한 이제 세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핵이 있습니다. 이 세포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주로 세포가 병이 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와 노폐물과 독소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한 방 얻어맞는 거죠. 얻어맞아서 세포막이 먼저 산화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미토콘드리아가 산화가 되고요. 세포막은 우리 몸의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세포막이 산화가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시작이고요. 그 다음 세포막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여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화가 되고 변이가 되면 세포 기능이 많이 손상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안에 있는 핵이 산화가 되고 변이가 되면 이제 세포가 완전히 죽게 됩니다. 변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세포막이 산화가 되어서 생기는 질환이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세포막이 파괴되었을 때 세포의 기능은 거의 50% 정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 염증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앓는 질환들입니다. 간염, 위염, 장염, 폐염, 신장염, 방광염, 전리섬염, 비염, 중이염, 관절염, 고혈압, 당뇨까지 다 포함해서 많은 염증 질환들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들 겪는 질환들이죠. 근데 이 염증이 이제 또 관리를 잘하면 또 이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치료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전세포 단계로 간다는데, 이 부전세포 단계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되어서 산화가 된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부전이라는 완전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런 단어를 붙인 것인데, 이때 세포 기능은 10%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질환은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동맥경화, 십이지장 궤양, 여러 가지 교훈병. 그래서 뒤에 경색이나 경화나 궤양이나 이런 질환이
병명이 붙는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질환은 염증이 더 악화된 질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질환이 걸렸을 때는 치료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더 잘 낫지를 않고요. 예.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제 몸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종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의 제일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핵이 파괴가 되고 산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핵이 파괴가 되고 이제 아시다시피 핵에는 유전자 DNA가 들어있죠. 이 DNA가 변이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게 곧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입니다. 예, 양성종양도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흔한 질환이 되었죠. 예, 지방종, 그리고 이제 특히 남자분들은 대장용종, 거의 대장 내시경을 하면 3명 중에 1명이 대장용종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예, 근종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자궁근종, 그 다음에 난소의 무록, 이런 질환도 지금 인구의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 질환입니다. 예, 이것이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악성화 단계로 갑니다. 예, 이 악성종양이 곧 이제 암이 되는 것이죠. 예,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교형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질환이 이렇게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게 다 다른 질환인 줄 아십니다. 예. 근데 다 같은 질환이에요.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예. 뿌리는 똑같다. 제가 책에서 썼듯이 만성질환의 뿌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종류의 만성질환들은 진행 경과에 따라서 병명이 붙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제 질병의 원인을 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혈액순환 장애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정상적인 혈관은 우리가 이제 4차선에 비유를 한다면, 예, 이게 계속 혈관이 수축이 되고, 예,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가 상하면 여기에 이렇게 혈소판이나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어서 혈관 비역이 두꺼워집니다. 곧 노폐물 독소가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츰 더 두꺼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3차선, 2차선, 이제 1차선까지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지면 이제 거의 완전히 꽉 막히게 되는 거죠. 혈액 순환이 이제 완전히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맥경화하고 그 합병증으로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내경을 보면 혈관이 이렇게 이것이 차츰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혈관 비역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좁아지니까 당연히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림프순환 장애도 동시에 같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혈액이 또 림프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혈액에 있는 많은 노폐물들이 또 림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림프순환 장애도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당연히 또 세포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또 세포가 또 상하게 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또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영양 부족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있는데 왜 영양이 부족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인들의 70-80%가 다 영양 불균형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3-4년 전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잘 먹는데 문제는 영양가가 없는 음식들을 먹는 거죠. 정제공유,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먹고 또 이제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으니까 영양가 없는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양 부족 상태,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어서 당연히 이제
이게 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세포가 상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요. 근데 그 결과로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고 장기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인체가 병이 들게 됩니다. 예.